안녕하세요, 야구로고입니다. 어느새 구독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전히 햇병아리 수준이긴 하지만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덕에 이 정도까지라도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알찬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송민규 단장이 자주 거론하는 롯데의 2022년입니다. 대체 2022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벌써부터 2022년을 말하고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죠. 표를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이번에 영입한 안치홍이 2+2 계약을 한 거는 다 알고 계시죠? FA 계약 내용에 따라 첫 2년이 마무리되고 남은 2년의 옵션이 실행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가름되는 게 바로 2022년입니다. 다음으로 손아섭, 민병헌도 202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2년 롯데에 잔류할 건지 혹은 다른 팀을 이적을 할 건지 좀 관건이 되는 게 바로 이 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가 FA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2년 후에까지도 선수 생활을 이어나갈지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면 현재 롯데 주력 선수 4명이 모두 2022년 팀에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들의 이름만 봐도 팀 내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가능하죠. WAR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시즌에 팀 전체 타자 WAR 합이 10.91이었는데 이대호, 손아섭, 민병헌의 WAR 합이 8.07로 전체의 74%를 차지합니다. 이들의 통산 평균 WAR까지 고려하면 롯데라는 팀에서 이들이 없다는 것은 팀 전력의 3분의 2가 사라진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안치홍이 통산 평균 WAR인 2.91을 계약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기록한다고 하면 이게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안치홍까지 총 4명의 공백으로 생기는 WAR의 합은 12.52에 달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WAR만 문제가 될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견수, 우익수, 2루수, 1루수 어찌 보면 핵심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2022년 시즌에 이들을 다 잡아서 팀에 잔류시키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쉽게 접근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2022년이면은 민병헌이 35살이 되고 손아섭이 34살이 됩니다. 게다가 이대호는 40살이 돼요.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팀으로서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안치홍이야 2022년에 32살이 되니까 그나마 젊지만 따라서 이들이 모두 팀에 남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지금 시점에서 좀 순진한 발상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들이 팀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가정, 바로 이 부분을 송민규 단장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이들을 대체할 선수가 팀 내에 있느냐, 있다면 얼마나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한번 표로 보시죠. 대체 자원인 유망주들을 군필자와 군 미필자로 나눴는데요. 향후 몇 년간 부상이 아니라면 팀에서 꾸준히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게 군필 자원인데 아무래도 앞서 살펴본 핵심 명을 대체할 가장 우선적인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필 선수들은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군복무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2, 3년 후가 되면 군대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팀 전력의 상수가 아닌 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필 선수들에 비해서는 후순위에 놓이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수들의 면면을 보시죠. 일단 이름값만 봤을 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게 딱 눈에 띕니다.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그나마 김민수가 진롱, 스프링 캠프를 거쳐서 최근 청백전, 교류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강로한, 작년 모습에서 그렇게 변한 것 같지 않고요. 김재유, 최민재 역시 팀 내에서 보여준 게 별로 없죠. 김대륙은 수비는 좋다고 하지만 역시 방망이에서 의문점이 있는 선수고요. 미필 쪽으로 고개를 조금 돌리면 참 아쉽죠. 최근에 사생활 문제로 이제 훈련을 타고 있는 고승민이 참 재능이 아쉽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사생활 문제 잘 해결하고 오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익수에는 추재현, 1루수에는 한동희 이렇게가 있죠. 여기서도 김민수와 같이 최근에 한동희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송민규 단장은 2022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로환과 고승민,
작년 겨울부터 포지션 변경을 노렸던 선수들이죠. 그 다음에 최민재, 추재현, 코너 외야수로 손아섭의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둘 다 좌타고 신체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일발 장타가 있는 선수들이랑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민수, 한동희, 특히 한동희 같은 경우에는 리틀 이데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의 선수였기 때문에 언제 터지느냐가 중요하지 포텐셜은 충분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선수입니다. 참 주도 면밀하게 선수단을 꾸려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수들을 데려오고 내보내고 혹은 포지션 변경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당장 뭐 이번 시즌을 위해서 그냥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시켜보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말 그대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롯데 팬으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야구를 보고 있는데 이런 단장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단장을 본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억이 나시나요? 롯데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롯데의 모습이 2020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송민규 단장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2022년 그때 롯데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 선수들이 주전으로 올라와서 새로운 스타가 되어 있을지 상상만 해도 흐뭇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